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감염병 조심해야 되고, 또 수칙 지키느라고 이제 원하시는 일들도 지금 잘 못하고, 점여들 일이 다 멈춤이 있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1학기 때는 우리 학교는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수칙 지켜느라고 학교에 강의실에 입시를 할 때도 그렇고 뭐 1층 밑에서부터 이제 체온 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나 노력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1학기 때 잘 지냈습니다. 자, 2학기 때도 역시 2주 동안 대면 수업 중에 이제 마지막 2주차 대면 수업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역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외출하셨을 때 그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감염병 그 전염에 방비해 주시고 방역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아마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 수업은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무대에서 대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합창을 하거나 이 모든데 그렇죠? 이 모든데 필요한 발성과 호흡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성과 호흡이라고 하면 이제 먼저 둘 다 어떤 걸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데 저 선생님은 이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법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두 번째 바로 그 발성법 수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성법 수업 전에 좋은 발성을 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호흡의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호흡 다분히 오랫동안 호흡의 그 호흡법으로 훈련을 하면서 어떤 호흡이 좋은 호흡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호흡대로 그 연습을 하면서 호흡의 근육을 호흡의 기관들을 훈련시켜서 연마해서 좋은 호흡을 갖게 되면 좋은 소리 바로 발성에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훈련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의를 호흡의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호흡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호흡의 목적 그렇죠. 호흡의 목적성을 가지고 또 호흡을 훈련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호흡의 경로를 우리가 이제 그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호흡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호흡의 정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삶의 그 영유의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우리 뭐 실용음악이고 뮤지컬이고 연기고 뭐 이런 수많은 무대에서 노래 불렀을 때나 연기할 때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호흡을 들어온 호흡, 산소를 잘 오늘 그 허파에 저장을 하고 온몸에 산소를 보내주고 나머지 호흡을 이산화탄소를 내뱉었을 때 그 이산화탄소를 잘 저장을 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저장을 해서 바로 내뱉었을 때
이산화탄소를 나가지만 그것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보내면서 이 발성기관인 이 성대를 진동을 시키면서 자기 소리에 좋은 소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할 때 몸에서 공기가 항상 텅 비어 있죠. 숨을 들어 마시는 데 있어서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차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차 있지 않도록 호흡 훈련할 때는 완전히 내뱉은 상태에서 다시 코를 통해서 들어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입으로 들어 마시면 안 됩니까? 입으로 들어 마셔도 되죠. 그렇다면 뭐가 많이 올라가죠? 바로 흉식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호흡을 많이 들어 마셨을 때는 흉식 호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흉식 호흡이고 쇄골 호흡이고 목식 호흡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풀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산소가 온 몸에 허파에 꽉 차기 위해서는 항상 텅 비어 있는 허파에, 그죠? 공기의 주머니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호흡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호흡을 등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요근에 깊숙이 들어 마시는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뭐 보통 이제 배 호흡을 많이 들어 마셔서 어떤 이제 우리 과거의 분들이 뭐 이제 노래는 배심으로 한다, 대사는 배심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배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많이 나오면서 호흡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리를 내는데 아주 딱딱한 소리를 내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드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근 허리 요자를 써서 골반 위쪽에 바로 허리 늑골 쪽에 요근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호흡을 저장을 하는 것이 이 호흡을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탱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잘 저장됐을 때 그것으로 이제 많은 이제 소리를 내는 것이죠. 뭐 소리라고 하면은 뭐 좋은 딕션도 있고 좋은 노래도 있고 좋은 대사도 있고 좋은 말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다양한 직업이 있어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호흡의 필요성입니다. 호흡의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딕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호흡이 안정되어 있는 호흡이 되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좋은 발성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딕션이 준비가 잘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호흡이 떠 있는 상태라든가 호흡이 잘 저장되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대사 소리가 좀 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흡의 저장이 잘 되어 있었을 때는 바로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좋은 소리를, 좋은 딕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호흡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호흡은 그 목소리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목소리가 각기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목소리를 아무리 흉내를 내도 내 목소리는 똑같이 흉내낼 수 없고 어떤 뭐 모창 경연대회를 보니까 아주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떤 그 노래에 대한 어떤 말을 그 포인트에 대한 임팩트를 소리를 내는데 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소리를 나의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호흡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호흡을 자기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안정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호흡을 중요한 것, 발성이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리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된 호흡으로 발성을 하게 되면 자기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목소리의 다양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타입이 다 다르죠. 뭐 10명의 남자의 목소리가 있으면
다 똑같은 목소리가 아니죠. 뭐 바리톤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테너도 있는데, 그럼 테너를 보게 되면 테너라고는 제일 높은 음역대를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테너의 목소리를 보게 되면 10명의 테너의 목소리 똑같은 고음을 잘 내는 남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소리가 빛깔이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바로 그 호흡이 다르고 발성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후드라고 하죠. 성대 모습이 약간 얇은 실리콘 모습이 두께가 또 수많은 마이크로처럼 그렇게 이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다 다르죠. 진동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은 발성을 강화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안정이 되면 다양한 목소리로 소리를 크게 내거나 작게 내거나 여러 가지에서 발성 소리를 강화를 해준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호흡은 딕션을 통해서 느리게 하고 길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깊이를 조정하는 호흡의 소리가 그 딕션의 소리를 깊은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벼운 목소리를 내는 거와 깊은 목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가 그 관객들과 청중들과의 거리감, 그 다음에 진솔함, 나의 목소리가 냈을 때 진실되게 들려야지 그거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호흡의 속도도 조정하고 깊이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의 훈련이고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모습은 이제 성대인데요. 이 호흡과에서 성대와의 역할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호흡을 잘못했을 때 조금 소리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목이 조금 타격을 입어서 기침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호흡기관이라고 얘기하면은 배꼽 및 약 7cm 사이에 복근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호흡을 잘 저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식 호흡이고, 이건 흉식을 하고 있는 흉식호흡, 쇄골호흡 이렇게 나눕니다. 쇄골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좀 작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쇄골호흡은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좀 안 좋죠. 그래서 목을 잡으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성대에 있어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들락달락하면서 얇은 막을 통해서 성문 개폐 운동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소리는 비브라토를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비브라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자기 개성의 목소리, 본인만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성대의 자유로운 진동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그 딱딱한 소리, 이런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흡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이 호흡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은 1분에 몇 번씩 한다. 그것을 떠나서 호흡이 반드시 해야지 되는 상황.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수영 선수를 들 수 있는데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입으로 통해서 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칙적으로 수영을 할 때 호흡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속도에 경기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없다든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옳은 훈련 방법이 아니고 진도를 나가는데 앞으로 전진하는데 굉장히 몸에 피로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게 되죠. 자유형을 생각하면 자유형은 한번 고개를 돌려서 밖에 있는 공기를 물 밖에 있는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 아니면 어떤 선수는 호흡의 양이 길어지게 되면은 2번 적고
한번 숨을 쉬고 이렇게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수영 선수들은 보통 2번 정도 한 번에 숨을 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규칙적인 호흡을 해야지만 되죠. 또 규칙적인 호흡을 하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은 이 요가 하는 분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요가 하시는 분들은 그 배꼽밑약 단전, 그렇죠. 배꼽밑약 7cm죠. 단전에 있는 호흡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 정적인 호흡을 쫙 보내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서 그 몸의 생활에 윤택함을 허락하죠. 그래서 근육들이 경직이 된다든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목이 굳어온다는 거, 스트레칭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그분들이 바로 이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고 잘 호흡을 저장을 해서 하면서 이 호흡을 내뱉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가수를 또 들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 중에 오페라라고 하면 클래식을 들 수 있겠는데 클래식은 과거에 호흡을 숨 쉬고 이렇게 어느 부분에 숨을 쉬고 어느 부분에 숨을 내뱉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쭉 하면서 전통을 이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디마다 아니면 그 마디에서는 꼭 숨을 쉬는 이제 다른 가수가 이제 숨을 그 자리에서 안 쉬었다고 하면 나는 쉬지만 꼭 그 자리에서 꼭 쉬어야지 다음 프레시 노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규칙적인 호흡을 해야지만이 되는 가수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호흡이 소리를 그냥 혼자서 내면 괜찮지만 멀리 소리를 내뱉으려면 호흡이 그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금방 또 얘기를 했죠. 널리 호흡을 보내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 또 이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배우들,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노래 뮤지컬 배우라든가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이렇게 즉흥적인 호흡들이 많이 필요하죠. 연극 배우들은 막 자기가 상대 배역과 하면서 감정이 업이 됐을 때 완전히 셔팅적인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연습했던 호흡과는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즉흥적인 호흡이 나올 수도 있죠. 역시 뮤지컬 배우도 역시 즉흥적인 호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 상황에서 호흡을 샤우팅적인 소리로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음악적인 그 장르에서 보면 샤우팅적인 소리지만은 이것이 그저 관객이 그대로 가슴으로 감정으로 전달되면서 서로의 피드백, 서로 그 느낌을 받아들이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역시 실용음악에서 역시도 실용음악 노래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런 호흡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좋은 배우로 좋은 가수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즉흥적인 호흡은 이제 그 복식 호흡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호흡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흉식 호흡과 쇄골 호흡, 쇄골 호흡과 흉식 호흡, 복식 호흡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하는 것은 이 근육을 발달시킨다고 그러죠. 호흡 근육 기관에 있어서 잘 저장을 하면서 호흡을 발산시켰을 때 수많은 상상력을 만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들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의 장점입니다. 그 장점이 살리면서 호흡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호흡의 종류에 보면요. 이제 목에 성대를 싸고 있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쇄골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에서 숨 쉴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달리기 100m를 막 했을 때 호흡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벌써 깔딱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호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들이 이제 횡격막에서 호흡이 있지 않고 결국엔 쇄골 쪽으로 호흡이 오게 되면서 이 호흡을 통해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그 탁한 소리라든가 경직된 소리 이런 소리가 함께하죠. 그래서 이 소리가 좀 내기야. 그리고 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죠.
호흡이 떠 있기 때문에 소리를 길게 내는데 같은 소리를 길게 낼 수가 없죠. 이런 소리가 나게 되니까. 그래서 목이 많이 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실 때 이런 호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들 목이 쉬어서 뭐 노래 몇 곡 부르면 목이 쉬어서 노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쇄골 호흡은 목 근육을 긴장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빨리 피로감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음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감, 음에 힘이 없다. 그 다음에 목 근육이 긴장시키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흉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흉식호흡은 무엇이냐면 체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숨을 허파를 가까이 두고 있는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제 늑골 호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허파에 호흡이 중심이 되면서 하게 되는데 요 체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호흡은 우리 실용음악에서 많이 쓰죠. 실용음악에서. 왜냐하면 실용음악에서는 이 소리를 만들고 또 감정의 소리 아주 그 반가성을 사용을 하면서 은은한 소리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발라드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러면 팝 가수라든가 이런 막 열창하는 가수들도 있고 뭐 소양, 박정현 수많은 가수들도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흉식호흡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고음을 낼 때는 이제 복식호흡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흉식을 호흡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이 호흡들이 그 가볍게 호흡을 사용을 해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 스피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중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소양이라든가 박정현 가수 같은 사람들은 바로 복식호흡을 바로 고음 낼 때는 사용을 하면서 긴 음을 길게 잘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막 화려하게 음을 내기 때문에 청중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쇄골호흡 바로 밑에 흉식호흡은 바로 그 실용음악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식호흡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복식호흡은 뭐예요? 자, 호흡의 배꼽면이 약 7cm 정도예요. 그 저장 기간에 두면서 그 복식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낼 때 아주 안정적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목소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발성에 강화한다는 그것들이 바로 이 복식호흡으로 저장되는 것이 소리 통로를 통해서 소리가 올라오면서 여기 성대 후두 부분에 비브라토를 일으키면서 발성기관을 통해서 가시는 것이죠. 역시 발성기관은 뭐 다음 시간에도 얘기도 해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호흡의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호흡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쇄골과 흉식과 복식호흡을 나눌 수 있는데 복식호흡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극 배우다, 뮤지컬 배우다,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 복식호흡을 가지고 훈련을 했을 때 훌륭한 뮤지션 아니면 뭐 배우 훌륭한 그 엔터테인먼트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복식호흡은 일단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데 모습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호흡이다. 이렇게 자연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복식호흡을 사용해서 소리를 냈을 때 진실성의 표현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식호흡을 많이 사용해도 긴장이 완화가 되죠. 여기 힘을 빼고 소리를 내게 되니까. 그리고 다양한 표현력이 형성된 것이죠. 어떤 통제, 이렇게 딱 통제보다는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나가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식호흡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식호흡의 모습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이 복식호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호흡의 경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에 이제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 바로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그 다음에 이 두개골에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가 흘러야지만 호흡이 산소가 전달되고 그러죠. 그 이제 거기에서 추상적으로 그 연수가 흐르는 곳에 호흡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바로 등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저장으로 내려가죠. 바로 어디? 허리에 있는 요근의 호흡이 저장이 됩니다. 그 요근의 호흡이 저장된 모습이 바로 여기 수많은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킹. 여기 저장된 곳이 레미콘이 한 대씩 이렇게 복근 약 벽고 약 7cm 정도의 거기에 복근이 용수철이 달렸다고 하면서 텐션을 주면서 호흡이 허파를 통해서 이제 소리의 통로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두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관문이 없습니다. 역시 내추럴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경구기를 통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이 호흡의 경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발성기관이라든가 발성의 모습들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이 경로를 보면 코로 그 다음에 머리로 들어갔다가 등호흡을 통해서 파킹, 요근의 저장, 그 다음에 허파를 통해서 후두를 해서 나오는 과정까지의 모습이 호흡의 경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실기 시간에 대면 시간에 다시 한번 연습을 통해서 호흡의 그 법을 호흡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하기 전에도 잘 마스크 착용하시고 분반 수업을 통해서라든가 이 각자 수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2학기 수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학기 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 또 2학기 때 열심히 해주시고 2학기 때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분발해서 이번 학기도 하고 다음 내년 학기에도 1학기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